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따라가게 되잖아.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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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웃누나이 27님, 눔나님, 기동량님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날아가는 오르크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덕분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 다음에 문의 메일들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고요. 그런 덕분에 저희에게 광고 수입도 생기고 있고 후원도 해주신 덕분에 계속 방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좋아요, 이메일 문의 등등은 저희에게 뭔가 큰 인커리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길 잘했다,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활동이니까요. 저희에게도 많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기쁜 마음으로 더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칭찬받자고 하는 일입니다. 중요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고래를 대체 왜 춤추게 하는 거예요? 비유지. 하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넘어가시죠. 네. 고양이가 랜덤으로 행동한다며. 넘어가자. 네. 네, 댓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팟빵에 눔나님이 댓글 얼마 전에 달아주셨어요. 이게 그 박박사 에피소드 두 번째 거 107화 컴퓨터 107화 이거 들으신 다음에 달아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새로 합류하신 앨리스님도 반갑습니다라고 눔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팬 눔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앨리스님께서 또 거기에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달아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눔나님은 우리 데이터홀릭 역사를 다 보고 계신 분이라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왜 자꾸 부담 주는 거야? 반갑습니다. 얘는 그런 오늘 이제 가로 열고 잘하나 보자. 왜 이렇게 부담 주는 거야? 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담 갖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눔나님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멤버 근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멤버 근황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아니요 말고 있나요, 김 팀장님? 있어요. 오. 없습니다. 우와. 아니요 말고 없습니다라고 부정 표현이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없어요. 아이 우리 지금 10분 쉬고 하는데 뭐 근황이 어디 있어? 그 사이에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전화는 왔는데. 그래요? 마나님께 전화가 오긴 했는데 뭐 근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앨리스는 혹시? 저 그 사이에 근황. 저는 저녁 뭐 먹을지를 그 마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나님의 반대되는 반대말이 표현이 뭐예요? 뭐가 있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뭐지? 예, 하여튼 마나님의 반대되시는 분이 집사람? 집사람. 예. 뭐 바깥 양반? 몰라. 뭐야? 나도 바깥에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바깥이라. 둘 다 바깥이라. 아무튼 마나님의 반대되시는 저희 동거인께서 저녁 메뉴 뭐 먹겠냐고 물어봤는데 치킨을 자꾸 먹자고 해가지고. 금요일인가 오늘?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엔 치킨이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먹지 하고 물어보면 항상 치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일단 그래서- 그분 마음에 드네. 일단 좋은 분이에요. 왜지? 왜요? 왜 좋아하는 거야?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니까 좋은 네, 분입니다. 치킨은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맨날 치킨이라고 하면 지겹지 않나? 답답해요. 네. 저희 마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가 이러다가 닭이 돼버릴 것 같다. 아, 점점 닭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무섭다. 그 맥락이었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메뉴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근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치킨으로 하실 거예요? 답장 안 했어요. 아직. 치킨이 아니라는 걸로. 마라탕. 마라탕이요? 마라탕. 역시. 최근 저희 집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네. 마라탕, 네. 곱창, 네. 그다음에 족발 네. 박박사가 정도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니요. 기름진 것? 마나님과 함께 먹으려면 그런 걸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마나님께서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맞춰주느라고 그리고 그동안 아기가 있었으니까 네. 애기는 애기랑 어떻게? 뭘 먹어요? 여기는 다른 거. 저녁이잖아요. 저녁은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야식. 야식? 네. 아 야식은 애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야죠. 자야죠. 몇 시인데요? 아. 몇 시에 자는데요?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야식으로 마라탕을 먹는다고요? 왜요? 왜요? 그래요? 네, 맥주랑 무슨 어, 소리 하는 그래요? 거야 지금? 아름답. 뭐 너무 매워서 늦은 시간에 먹으면 순한 맛도 있어요. 마라탕 순한 맛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그게 마라야? 혀는 아파요. 아 그래요? 근데 순하다고요? 순한데 아파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매운맛을 좀 카테고리로 구분해야 돼요. 네. 그게 아, 알고 있는 그래요? 그 매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직 그 고춧가루 세계를 매운맛이 모르나 아니야. 보다. 쏘는 맛이니까. 예, 예. 그리고 화한 맛이 있어요. 예, 예. 화한 건 유지하되 혀가 안 매울 수 있어. 아픈 맛. 아픈 맛. 나를 매운 건 아니고. 고통을 주는 맛.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맛. 그거랑 뭐 치킨을 굳이 시키신다면 네. 마란 맛 치킨. 아니 그 지코바 치킨이 아유 너무 좋죠. 아 지코바. 아세요? 지코바는 밥이랑 숯불구이. 먹어야죠. 그럼 됐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거기 저희 사랑합니다. 갑자기. 우리 음식 얘기만 한 시간 할까?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러고. 결론은 모르겠다. 네. 네, 이제 앨리스님 발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시간. 네, 김 팀장이 잘하는 원래 것 이런 멘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요? 예. 본인이 잘한다고 하시길래. 그래갖고 지금 무슨 역학 관계길래 이런 멘트를 계속 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요? 예, 자극을 예. 하고 싶었어요. 왜요? 네. 아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시니까 얼마나 네. 잘하나 보자. 알겠습니다. 잘하니까 얼마나 더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어. 응원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아이, 그럼요. 예, 쭉쭉쭉 가보면 갑자기 근데 힘이 빠졌네. 저녁밥 먹는 거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저녁 밥 먹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자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새로운 이 커뮤니티 대격변 시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무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화에서 좀 뭔가 기억에 났던 멘트들이 있으신가요? 뭐 이야기가 두 분 혹시? 커뮤니티 망하고 있다. 아니야. 망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변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다 내가 얘기했어요. 고민 중이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임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화에 우리가 커뮤니티가 망은 아니고 어쨌든 변화하고 있고 거기서 새롭게 생겨난 직무 중에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새롭게라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에반젤리스트는 사실은 조금 됐으니까 이런 그 회사의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계셨었고 우리말로 뭐예요? 에반젤리스트? 우리말이 있나? 기술 전도사? 기술 전도사? 뭐라고 해야 되지? 그쵸. 전도사란 표현을 잠깐 했던 기억이 그랬죠, 나네요. 아, 진짜요? 응. 전도사 이렇게 응, 표현했어요? 네네. 그냥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술 전하는 전도사. 사람이니까. 네, 전도사. 그렇구나.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근데 에반젤리스트라는 단어도 응.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었고 응. 우리나라에 좀 그런 걸 자처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가 그냥 단어가 스르륵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어로 번역돼야 될 정도의 니즈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긴 모든 단어는 이 니즈가 있을 때 그죠. 생겨나기 마련이니까. 그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쓰려고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에반젤리스트,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총칭해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개발자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팀, 이 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네,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저의 업무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업무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라는 말 정말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할머니한테요?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 설명할 때 할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정말, 추석 때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 다녀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얘기. 회사 이름을 얘기하게 회사 되는 이름으로 하면 된다. 회사 이름으로 그냥 퉁쳐버리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방금도 이제 김 팀장님 처음 들어보셨다 뭐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예상이 되세요? 어떤 것 같아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건가요? 뭐 그렇죠.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릴레이션스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비슷한 말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스다, CR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단어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CRM
질문에 대해서 대치해서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음흠. 당신에게 힌트 주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힌트를 주는 거라고. 나는 대답할 마음이 없었는데 듣고 서로 주머니 있었는데. 받더니. 왜? 네, 뭐 비슷해요. 그래서 CR이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이고 저희 뭐 PR이 퍼블릭 릴레이션이고 이런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디벨로퍼 릴레이션 딱 말 그대로 이제 회사와 개발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팀인 거죠. 크게 말하면. 근데 이제 관계가 이- 평소에 안 좋은가 보죠? 그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네요. 더 좋게 연결을 해나가는 역할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연결이 아니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네. 다른 직군의 개발자 말고 음. 다른 직군에도 이런 일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게요. 디자이너와 회사의 릴레이션을 좋게 만든 근데 일이라든가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회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장되어 나가는 네, 거예요? 확장돼. 그러니까 처음 오.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직무마다 이렇게 생겨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각 직무 음. 컨퍼런스나 채용 설명회 같은 거를 직무 단위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네.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개발자한테 특히 필요한가? 다른 직무에 비해서 만약에 이게 뭐 개발자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에 요구가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개발자의 업무 특성상 이런 소통의 창구를 도와줄 분들이 필요한 건가? 하는 질문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준비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이제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모호해요. 지금 뭔가 다 모호하잖아요. 네. 네, 뭐 왜 필요한 거지? 왜 개발자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왜 생겼지? 그렇죠. 네, 뭐 생소하니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실제로 저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가 그래도 한 2년 한 반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업무 직무 이름을 이걸로 가진 건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와 연관된 이런 직무들 일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에요. 이게 확장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잠깐 있는 일이다. 이게 라고 없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필요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좀 모르겠어요. 하긴 이제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저 스스로도 내 그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상되시냐고 여쭤봤는데 뭐 개발자와의 관계 말고 또 혹시 뭐 다른 거 떠오르는 건 없으세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개발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활동들. 뭐 이게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첫 방송에서 제 소개하면서 잠깐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 기억인데 약간 국내향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랑 해외에서 온 그 외국 기업들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가 느낌이 조금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가요? 네, 하는 일은 비슷할 수 있는데 포커스하는 게 조금 다르죠. 목적이. 예, 목적이 다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 같은 해외 얘기를 좀 먼저 드리죠. 뭐 해외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AWS 이런 기업들은 그 제일 큰 게 자신들의 그 기술,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만드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 외부에 알리는 회사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텐서플로우 코리아를 왜 만들었겠어요?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게 만들려고 사용자를 늘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홍보 큰 목적이 있다. 제일 큰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 사람들이 더 이 기술을 잘 쓰게 해서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지난 화에서 박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찐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이제 뭐 에반젤리스트라는 분들이 되거나 또는 뭐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 이런 식의 회사의 기술을 잘 쓰는 것으로 인정받은 분들 이런 전문가 분들을 이제 가운데 둬서 회사와 이 개발자분들을 연결을 좀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진짜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의 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뭐 물론 그런 그 기업들도 얘기인즉슨 우리나라에서는 아낀다. 천천히 가볼까요? 네, 네. 이런 게 전반적인 생태계 자체에 돈을 쓰는 것에 아끼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고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이제 국내향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는 전반적으로는 이 채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IT 기업들은 제일 큰 뭐 자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링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아주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을 더 모셔올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식의 밑밥을 까는 채용을 우리 이런 위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우리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일 해요. 우리 이렇게 멋진 일, 멋진 기술 하면서 뭐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를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분들이 저기 가면 일 되게 재밌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실 수 있는 밑바탕을 까는 이 전반적으로 구인난 때문에 그러면 있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좋은 개발자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문화가? 그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개발자분을 모시려는 목적이 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보통은 뭐 채용 브랜딩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말 이제 왜냐면은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그런 기업들처럼 그런 뭐 서비스나 API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알려야 하는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 브랜딩 활동이 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국내향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활동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죠. 뭐 개발자 미덕을 연다던가. 미덕을 열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외부에 알리게 하는 역할. 그런 것도 있고 뭐 블로그,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외부 개발자분들이 이 회사는 이런 기술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럼 글을 직접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자분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디벨로퍼 릴레이션스가 사외도 있지만 사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내의 개발자들과의 관계도 유지를 하는 좋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 사내 개발자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인커리지를 해서 아까 말한 그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결국엔 회사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보통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되게 자신의 그 블로그 글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나 이렇게 정리했다, 기술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박박사.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게 되게 피드백을 받고 되게 기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밤잠을 활동들. 못 이루죠 그거 한다고. 맞잖아. 밤잠을 못 이루고 그거 쓴다고. 스타 받으려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도록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사내 개발자분들을. 그럼 이제 사내 개발자분들이 쓰시게 만드는 역할. 그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뭐 SNS도 운영을 하는 거고. SNS 운영이 이제 뭐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 창구의 중간에 있는 역할. 아까 저희 전화에서 커뮤니티가 밥 먹여주나요? 커뮤니티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러 넘어올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왔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 밥 먹을 수 있구나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먹더라고요. 역시 예상대로 먹네. 네, 예상대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5년부터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 원동력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커뮤니티 활동 자체만은 뭐랄까 그 사람들과의 그런 찐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 그 충만한 감정 그런 걸로 조금 내가 내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면 오니까 약간 좀 더 월급 받으니까. 그 전에 그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일은 아니었죠. 그 전에. 일종의 취미 활동이었던 그쵸, 거고.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그냥 그 회사 일이 지치면 밖에 나가서 커뮤니티 하면서
힘없고 들어오고. 거기에서의 목적은 음. 보람이나 재미. 그쵸, 였던 딱 거죠? 그거죠. 예. 지금은 밥이고. 지금은 밥이 됐죠. 이렇게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일하면서도 다른 커뮤니티 또 해요. 아, 어쩔 수 없더라고. 그 목적은 또 다른 예, 데서 보람과 재미 물론 일해서 느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도 되니까. 직업이 일이니까요. 되면, 직업이 네. 되면 해야만 하는 일도 되니까. 그 어쨌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그렇죠. 재밌다고 느꼈던 건데 네.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응. 거니까. 근데 이제 업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일들이 다 세팅이 되고 나면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미덥 70번째, 미덥 71번째 이렇게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렇게 계속 똑같이 되고 기술 블로그 뭐 100번째 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반복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아니죠. 일에 재미가 없지. 응. 아 본인이 일이 재미없다. 근데 당연히 그게 꾸준히 되는 게 기업 입장에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꾸준한 활동. 사실 아까 그 커뮤니티가 꾸준히 운영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블로그 글도 꾸준히 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만드는 역할을 돈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응. 응. 돈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이 그치, 된 거죠. 돈을 줘가며 해야지. 그러네? 돈이 그럼. 아니면 그걸 왜 어떻게 해? 해요?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군요. 음. 돈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이 고되고 힘든 일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실제로 그런 어. 일인데 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원래 그런 일인데 사람들이 아. 아닌 줄 알았다가 원래는 아니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된 일인데 과거에는 어. 이제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 주니까 뭔가 뽕 맞은 것처럼 한 아. 그치. 거고. 예. 근데 잠깐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준화돼서 나한테 그런 뽕이 안 오는 거야. 그렇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응, 그러면 이제 돈으로 넘어가는 현금이 거지. 들어와야.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앨리스님은 반복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활동을 지향하시는 건가 보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업무의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이라는 거의 정의를 약간 회사 일 자체만 두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에게 일이라는 그냥 딱 그 단어로 오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조금씩 다르게 변주해서 한다 쳐도 결국은 그 일은 그 일인 거예요. 허허. 그래서 근데 지금 딱 2년 넘으셨다면서요? 그쵸. 그죠? 응. 딱 그런 매너리즘 빠질 만한 경험치야. 그러네. 그러네. 크게 두 바퀴 돌았잖아 벌써. 그치.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지 이제. 맞아요. 네. 내가 이걸 몇 년 더 해봐야 그죠, 이런 그죠. 생각도 들면서. 그러게. 스트레스 벗어나지 않겠죠.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렇게 말하면 사실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말 같기도 하네요. 계속 맞아요. 계속 네. 새로운 직업은 잘 없겠죠. 아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정도에 딱 그 매너리즘이 와요. 뭐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애도 그렇고 뭐 연애 2년씩이나 걸려요. 취미도 그렇고 다 2년씩이나? 2년 정도 뭐라고요?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니 과학적으로 30일 이내예요. 질리는 네. 게요? 네. 나 그만 들을래.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일 자체에 대한 그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가 2년쯤 돌았으니까 느끼는 매너리즘인 건지는 조금은 뭐 저도 이제 찾아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럼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 없겠네요. 없죠. 아 그러네. 위에 그래서 선배가 없네. 롤모델이 없어. 아무리 그러네. 따져도 맥스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일걸요? 그러니까 이 그러겠네요. 물론 네. 그 에반젤리스트라고 이제 표현되는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1세대 분들이 그죠. 계세요. 그죠, 네, 그죠. 계신데 아니 MVP가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와 같은 일을 그건 하는 아닌 거다. 어떻게 보면 이건 커뮤니티 매니징과 같은 이런 게 이런 일이잖아. 정말 커뮤니티를 돈 받고 굴리는 사람이 된 저와 같은 느낌의 업무를 하시는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왔구나라는 거를 알려면 다 외국 사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는 달라 또 우리랑 목표가. 목표는 다르고 근데 음. 저와 비슷한 고민을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좀 더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뭐 저라고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컨퍼런스도 꽤나 정기적으로 이제 열리고 있어요. 뭐 얼스 발음이 안 되네요. 전지구적으로 하는 뭐 글로벌 행사도 있었고 뭐 도쿄 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었는데 근데 보면 약간 고민하는 게 다 똑같고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 네, 고민하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를 다들 아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그런 거죠. 이 일을 하고 언젠가는 그냥 뭐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이런 걸 세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 다시 없는 곳에 가서. 이런 식이 되는 것일까? 근데 그건 아니면 재미없어 보이는 거군요. 또 모르죠. 가면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갑자기 새로 생긴 이 커뮤니티 대격변 시대에 커뮤니티를 매니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더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아까 말했잖아요. 커뮤니티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에 새로 생긴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보통 새로 생긴 일들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거나 분화되거나 딱 두 가지죠. 그거밖에 없지 뭐. 예.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을 생각을 좀 해보면 디벨로퍼 릴레이션, 그러니까 개발자 관계 형성이라는 직업은 제가 볼 때는 B2B CRM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쪽 활동이나 여러 기대하는 것들을 많이 따와서 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B2B CR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고객사 초청 컨퍼런스거든요. 그러고서 자기네 제품 소개한단 말이에요. 보통 제품 소개하고 그 커스터머 석세스 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식이에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뭐 그 고객사의 성공 사례 이런 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컨퍼런스장에서 저녁 대접하고 기념품 나눠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벨로퍼 릴레이션이 사실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개발자 컨퍼런스는 사실 기술 공유, 그 다음에 맞아요. 생태계의 확장,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개발자 그 개발 언어 혹은 기술 도구들에 대한 더 새로운 신규 사용자들을 유입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티 독려 활동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후원하기 시작하고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네 컨퍼런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좀 뭔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갈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오픈소스들도 이제 돈 버는 BM이 굉장히 다양한데 투자 받아서 클라우드나 사스 제품 내놓거나 아니면 뭐 그냥 오픈소스 유지하지만 다른 제품 내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페이드 솔루션 회사들도 컨퍼런스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맥락으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디벨로퍼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 위주의 그리고 고객이 개발자인 경우에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개발자 그러니까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직군에 실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매니저의 성격이 더 많지 않나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트랑은 구분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에드보켓이랑 구분되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발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펑션인가라는 생각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개발자하기 어려운 일인가? 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생산하고 생산도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제가 아는 사례 중에 테크니컬 라이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 물론 뭐 회사 내부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DR의 일종으로 기사를 계속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내부의 기술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를 쓰도록 직접 독려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나 여러 이제 집필 활동들을 통해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기자 출신인 분이 아예 회사 내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맞아요. 그를 직접 발행을 대행해주는 대행이란 표현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텐츠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컨텐츠 관리, 그 행사 기획,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의 여러 활동들은 사실 원래 개발자가 익숙하게 하기 어려운 일들인 건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펑션이 비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펑션 그럼 누가 할 거냐인 상황에서 지금 페이드인 매니저, 커뮤니티 매니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럼 넥스트가 뭐냐라고 했을 땐 사실은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나 뭐 그게 어떻게 변할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직 모르겠어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개발자한테 특히 필요한 어떤 활동인가요? 박 박사가 보기엔 어때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B2B CRM이랑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DR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이 분야 자체가 워낙 이걸 모르면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필드라서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알려지는 거라고 해야 될까? 기술을 네. 알리려고 누가 애써야 겨우 알려진다. 네, 그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B2B 반도체 기계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고객이랑 릴레이션 관계를 그러니까 고객 릴레이션을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두 분은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삼성이 고객사예요. 약간 이런 식이야. 걔네가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 만드는 용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걔네는 그러면 서로 그런 릴레이션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 보면 근데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ASML 회사에 누가 그 구직 지원서를 안 내요. 그런 회사 있는 줄 몰라서.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 기술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군요. 좀 뭔가 그 분야, 그러니까 이공계란 표현 좀 애매하고 어떤 그런 기술적 허들이 생겨버리는 회사들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게 그런 네. 의미군요. 네, 그래서 누군가 굳이 그런 게 있다는 걸 응.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개발자 릴레이션이 개발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대중 타겟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회사 다녀라는 말을 할 때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발자가 다니기 좋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야. ASML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처음 돈 많이 들었어. 주는 곳이야. 음. 진짜 많이 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일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개발 일을 하는 곳들도 그럴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 생기는 거죠. 보통 금융일도 굉장히 사실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금융은 직접 그 CR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 B2C라고 할 정도로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 생활에 가까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개발일은 가까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표현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로직이랑 상관없이 알아야 될 개발 그 사전 지식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많죠. 특히. 이공계는 다 많은데 개발 일이 워낙 브로드하게 퍼져서 많은 일들이 일자리가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제가 의견 좀 달라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자가 조금 더 일할 때 익숙해진 사람들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쏟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더 그걸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독려 해줘야 겨우 할 수 있다. 그치. 특성상. 예, 예. 이게 약간 학계 컨퍼런스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쵸. 자기들끼리만 하는 걸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한다.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동료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학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학회 없으면 학자들은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혼자 연구만 할 테고 이건 주변에 전파가 안 될 테니 그쵸. 학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들만 하더라도 자기 연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건지는 홍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서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그죠. 피드백은 당연히 그 학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 피어 리뷰 과정을 생각하고 치면 그건 조금 다른 데서 펑션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학술지랑 또 별개로 근데 학회가 필요한 이유. 학회는 내 기술을 홍보하는 역할을 어쨌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홍보에 능하지 않다. 능하기 어렵지. 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뇌의 구조가 다르게 흘러가야만 되는 다른 로직 같거든요. 홍보한다고 하는 게 깃허브 래퍼 하는 거니까. 파고 덜덜덜 떠는 거야. 그것만 보고 있어. 스타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슈가 다 내 코드 달리는- 쳐다볼 텐데 이러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쳐다보기 개뿔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오픈소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활동들 모두 다가 사실은 개발자에게만 맡겨서는 돌아가지 않는 일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그러니까 뭐
딱히 이제 이렇게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팀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 회사 자체가 브랜딩이 잘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뭐 이런 공유 활동 잘하시는 개발자분들 계시니까. 컨퍼런스 발표 자주 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또 가끔 있으니까. 계시니까. 그래서 또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보안이나 이런저런 이슈로 맞아요. 예, 원래 안 좋아했을 꺼려하던 수도 있죠. 꺼려하던 때가 있었어요. 음, 지금 잘 나가던 것들을 보고 따라해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보안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약간 소액이기도 하죠. 오픈해도 될 만큼 우리는 아, 잘 되어 이렇게 있다라는. 잘하고 있다. 어. 아, 그게 또 근데 좀 하나의 허들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는 것만 잘 된 것만 공유를 해야 한다는 또 강박관념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막 저런 사람들만 글을 쓰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내가 그런 걸 뭐라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주는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고 아, 내부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뭐 허접하든 아니든지 간에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DR이라는 직무나 팀은 필요한 일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나라 입장에서는 진흥원이지 진흥원. 그러네요. 네. 개발자들이 다 그런 릴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익숙해져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러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듣고 보니 없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없으면 큰일 나지. 아니지. 진흥원은 옵셔널이지 리콰이어드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개발자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네. 개발자를 만날 일이 컨퍼런스나 이런 미덤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들어야 저도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누가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기술 집약적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본업이 저한테 전달될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깃허브에 일일이 들어가서 뭐 하는지 들여다보기엔 쉽지 않잖아요. 일일이 들어 아니에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옵셔널한 진흥원 정도로. 진흥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진흥원 얼마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개발은 진흥원이 다 만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뭐 진흥원도 지금 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몇 개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지금. 박사 태세전환보소. 근데 옵셔널인 건 맞잖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진흥원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죠 진흥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네. 맞아요. 진흥원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뭐 천천히 죽어가겠지. 그래요? 그럼 죽어가지 않게 하는 뭐라고 역할이네요. 뭐가 죽어가? 진흥원이요? 아니요 진흥원이 없으면 없으면 깜짝아. 국가가. 그렇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IT 회사인데 개발자랑 관계가 좋지 못하면 진흥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진흥원에서 만드는 컨퍼런스 진짜 많잖아요. 그분 홍보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시고 대중을 상대로. 나중에 뭐 진흥원 가도 되겠네요. 정보통신진흥원? 아니 그건 좋은 루트죠. 안정적인 채용 패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공유 활동의 그 가운데에서 윤활유가 되는 진흥원 역할으로서 앞으로 없어지거나 분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서 이거 모든 직업이 그런 거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런 직업이 없죠. 분석가 같은 경우도 분화된 케이스지만 다행이요. 네. 근데 더 나중에는 분석가라는 명칭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인쇄공 같은 경우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일반화되면 또 그 개념을 따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어느 방향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약간 힘을 받는 건지 이런 컨셉이었습니까 오늘 방송? 모르겠어요. 약간 컨셉이 이런 거였어요?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이거 앨리스 한탄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과 같이 할 만한 자리가 우선 우리나라에 없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제가 그거 가서 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박 박사한테만 얘기한 게 알스튜디오에서 나한테 일 시켜주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한국 대표로 아시아 대표로 이런 거 하면 너무 아시아 좋은데. 대표만 해도 뭐 두루두시 할 수 있지. 알스튜디오가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컨퍼런스도 잘하고 메일 보내버려요. 커뮤니티 지원도 잘하고. 내가 하겠다. 근데 한국 시장에 지금 관심이 없는 데다가 한국인이 많지 않아서 사용자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우선 미국 시장이 메인인데다가 음. 유럽 시장이 메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네, 한국 시장은 메인이고 유럽 시장은 그 뭐지? 유럽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서포트하는 정도에서 끝나 있고 그리고 아시아는 중국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 알 스튜디오 총판하는 회사가 라이센스 갖고 계약하고 파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 스튜디오에서 직접 직계약하거나 직접 직원이 돼서 뭐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구조가 이상해질 거예요. 알스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어설픈 설계를 만들 필요가 없죠. 관리하기 지역 귀찮으니까. 확실히 인구가 중요한 게 일단 사람이 많아야 컨퍼런스를 열면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발표자도 많고 맞아요.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답변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맞아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새로운 뭐가 생겨도 이게 항상 숫자가 깡패라. 네. 그러니까요. 그 책을 한 권 내도 일단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 기술이 또 이렇게 맞아요, 퍼지고 이런 맞아요. 건데 일단 그 통일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일본 시장만 봐도 그러니까 네. 1억 명이 넘는 게 내수가 생겨야 돼. 네, 최소한의 내수라고 저도 보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특화로 잘 나가는 거대한 내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특히 컨텐츠가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컨텐츠의 내수 시장 사이즈는 일정 이상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커진 것들은 대부분 뭐 세계에 통용되는 무언가였지 한국어로서 통용됐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는 잘 모르겠지만 알만 해도 일본에는 알 관련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 알 들어간 책은 너무 작은 그렇겠네요. 거지.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네, 뭐 어떻게 마무리될지 마무리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할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좋은 마무리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오늘 앨리스의 한탄 방송이었고요. 그러면 술을 먹어야겠네. 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네. 정도니까 네. 앨리스님께서 생각하시는 DR의 넥스트는 어떠세요? 아니면 주워 들었던 것들이라도 DR의 넥스트요.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사항도 괜찮겠다. 희망하는 것. 약간 결국에는 전문적인 DR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컨텐츠에 특화된 DR이라던가 그런 컨텐츠 생성에 컨텐츠 좀 특화됐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활동도 결국에는 자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선 사업은 아니고 회사의 어떤 무형이든 이익을 줘야 하는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DR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 DR 활동하면서도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면서 어떻게 더 이 접점을 더 늘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아니 근데 큰일 나서 술 먹어야겠어.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상상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는 건 없어지면 안 돼요. 아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근거는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건너 통해서 그 뭐지 지금 스타트업이긴 한데 그 유튜브 편집자들 모아놓고 위시캣처럼 위시캣은 외주 개발자를 중간에 PM 껴갖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간 PM 껴갖고 편집을 전문 외주화 해주는 걸 BM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개발 채널들 쪽에서도 제안이 와서 편집자들한테 좀 줘봤는데 못 알아들어서 못했대요. 같이 일하기엔 너무 모르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럼 개발을 좀 알고 있는 편집자, 개발을 좀 알고 있는 개발을 좀 알고 있는 콘텐츠 너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없어지기는 힘든 것 같아. 네. 매우 필요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료 활동이나 홍보 활동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IT가 모든 기업을 잡아먹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DR이 더 중요해지고 그 기술이나 그 지식이 더 광범위하게 일반 지식화할 정도로 펼쳐나가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 자리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게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분들 아니면 새로 어떻게 진입할 거야? 그러게요.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길 만들어가면서
겪는 고통 정도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방송을 아니 없는 길 만드는 게 재밌잖아요. 아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재밌죠. 네. 저 세상에 다양한 재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저 맞아요. 회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늦었어.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떡하죠?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컨텐츠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소감을 짧게만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김 팀장님? 네. 새로운 직업에서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개척하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되게 진짜 허공에 발을 디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을 잘 디디면 진짜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재미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헛헛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없어질 수 있는 직군은 아닌 것 같고 없어져도 안 되는 직군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다변화하면서 계속 늘어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아마 그냥 그렇게 다른 직업들이 더 세부적으로 생겨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PR 부분이 많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 과거에 비해서 네. TV 광고 하나 때리고 끝났던 시대가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론들이 다양한 릴레이션이라는 필드에 지금 적용되는 중이라서 아마 거기에 조금 더 뭐 진화되거나 더 나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나 시도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DR의 대박 성공 사례라는 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바탕에 깔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드러나는 뭐 안 보일 이런 것 게 같기는 있나? 해요. CR이나 PR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아요? 저는 경영 쪽이니까 그런 거 성공 사례 막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 DR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DR도 아마 아직 언젠가.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필드든 사실 슈퍼스타 아니면은 효과 대박 나와야지. 이런 거 나와야지 그렇지. 정립되고 따라하고 그러는 그럴 수 거거든.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소식을 늦게 듣는 편은 아닌 사람이라서 계속 그러니까 돈 줘서 듣고 있는데도 DR 대박 성공 사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다 MS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돈 나쁘게 말하면 돈 처벌하는 중이야까지만 알고 있지. 크게 열렸어까지는 알지만 응. 대박이 났어. 그게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이 좀 뭔가 특별한 공유가 되는 기회가 좀 생겨야 그 다음에 뭔가 이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개발자 관계 분야에 약간 크로스해킹 같은 뭔가가 성공 사례가 좀 나오면 그럼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저도 그건 오늘 앨리스님이 하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방송 소감 말하자면 방금 이렇게 쫙 얘기 들으면서 언젠가 개발자 관계학 개론책을 오 쓰는 그날이 오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은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아니, 오늘 이 방송에 왜? 그 책이 이제 서두에 들어가겠죠. 서론에. 과거의 앨리스여 각성하라.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갑자기 마무리하죠. 뭐, 감사하고요. 뭐 네. 두 번째 방송한 소감만 간단히 해주세요. 두 번째 방송하소 방금 네. 얘기했잖아요. 잘 못한 것 힘들었다고? 너무 내밀한 얘기를 꺼냈어 지금. 술도 없이. 훅 들어왔어 훅. 우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다음 회차 때는 술을 가져오는 거지. 술 마시면서 합시다. 원래 일 얘기할 때는 네. 한탄하는 게 맞죠. 그래. 저도 챗봇 뭐 이런 거 할 때는 막 네. 나쁜 얘기만 했어요. 다시만 말하지만 저 회사 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앨리스님의 직업 소개. 네. 네. 뭐 신산탄까지 좀 그렇고. 네. 직업 소개 시간. 직업 소개 시간. 직업 한탄. 잘 끝내고 있는데. 마무리한 적이었나? 네. 오케이. 네. 마무리하면서 지금 끝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